예, 광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예, 정치 고수 시간입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마지막에 이 윤리위원장 임명,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의 국회 소추위원단의 법률 대리인 단의 단장을 맡았던 자.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누군지 몰라서 뭐 역량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런 이력이 있는 자를 당 윤리위원장으로 오늘 선임을 했어요. 그래놓고 며칠 있다가 김기현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만나는 정치인과의 만남이거든요.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전 윤리위원장으로서요. 제가 한나라당 때 네. 강재섭 대표 있을 때 제가 윤리위원장을 했습니다. 뭐 참 뜻밖의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2005년이었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예. 뭐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한나라당 때입니다. 그때 이제 차떼기당 때문에 네. 라는 누명을 써서 사실은 한나라당이 야당을 할 때입니다. 이 노무현 정권 네. 때. 네. 근데 어떻게 정권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탈환해야 되느냐, 이제 당에서 고심을 이제 강재섭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면서 공약 자체가 윤리위원장을 밖에서 데려오겠다. 네. 이제 그런 공약을 하고 뭐 사람을 이제 찾다가 이제 제 얘기가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까 전 뭐 강재섭 대표하고 뭐 한 번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든 제가 뭐 그때 뭐 삼고초려라고도 하고 무슨 뭐 하여간 뭐 10번 가까이 네. 그러니까 이제 황우려 그때 대표가 사무총장을 할 때인데 제가 이분하고 친분이 좀 있으니까 이제 강재섭 대표가 특별하게 황우려 사무총장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네. 네. 그 황우려 사무총장이 우리 교회에 한 달을 와서 살았습니다. 거의. 아, 예.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오고 네. 교인들이 반대하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윤리위원장을 가게 됐는데 저는 당사에도 안 나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사에 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또 한마디 내가 강재섭 대표하고 상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저 혼자 독자적으로 물론 들어갈 때 조건이 그랬습니다만은 네. 이제 독자적으로 제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저 때문에 당이 곤혹을 많이 치렀죠. 그때 우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임명진 윤리위원장한테 징계받은 사람들이 김무성이, 예, 김용갑 의원, 예, 뭐 정두원, 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파발 정치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정두원 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분은 아주 이명박 그 후보 밑에서 총 책임자였죠. 예, 예. 대단한 분이었고 김무성 씨는 그때 이제 박근혜 캠프의 좌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뭐 가차없이 징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두원은 이명박 캠프의 좌장. 그렇습니다. 김용갑 의원 그때 그분은 참 이게 보수의 아주 그 상징과도 같은 그런 그 강직한 분이었는데 네. 또 말씀을 뭐 이렇게 좀 거침없이 하는 분이었어요. 특별히 네, 호남에 대해서 네, 네. 5.18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때 호남에 대한 그런 관심을 당이 가져야 되는 때니까 제가 징계를 하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제가 강재섭 대표도 징계했습니다. 아, 대표도 징계했다는 건 자, 이상하고 예. 강재섭 대표가 스스로 자기가 징계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저 경상도 어디에 가서 김용갑 의원 지역구에 가서 양파 깠습니다. 4일 동안. 네.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뭐, 제 말씀은 네. 윤리위원장이라는 게 뭐 직급으로는 중급 당직자일 겁니다. 네. 중급 당직자. 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활동을 그 영역을 보면 독립적이고요. 네. 또 그때는 당적을 안 가진 사람도 윤리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네, 네.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적 없이 가서 윤리위원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해관계 없이 사실은 당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네.
이준석 사태도 저 윤리위원회가 잘못한 겁니다. 저렇게 오래 간 거는. 예, 예.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했으면 저렇게 시끄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뭐 당이 요즘 시끌시끌한데 저는 혼자 속으로 저거 윤리위원장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저거 총선 못 치른다 생각했어요. 예. 윤리위원장이. 네. 그래서 뭐 이양희 위원장이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뭐 난 최근에 들었는데 기왕에 사표를 냈으면 아니 사표를 안 냈다 하더라도 이제 당 대표가 바뀌면 자연히 윤리위원장도 바뀌게 되는 건데 네. 윤리위원장을 대표 당 대표급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으로 영입을 해야 저 국민의힘이 총선 치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고 밖에서 정말 삼고 처리해야죠. 음. 그리고 윤리위원장으로 적당하지 않은 직군이 있어요. 교수 안 됩니다. 어허. 이제 두 번째로는 법조인 안 됩니다. 어. 윤리위원회라는 건 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건 윤리위원회지 법률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모든 거를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기준은 저게 당에 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당대표 아니 모든 당 구성원뿐만 아니라 당대표까지도 윤리위원장을 늘 의식하면서 당무로 활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야 당이 기강이 잡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어떤 분을 했다는데 우선 법조인인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또 잘못된 것 같다. 음. 그리고 잘 알려지지도 않고 누가 뭐 그분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앞으로 뭐 윤리위원회 운영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상상으로는 저기 법률 다루듯이 재판하듯이 저걸 문제를 다룰 거다. 네. 그러는 한은 재판에 가진 뭐더러 윤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양당이 다 마찬가지예요. 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민주당은 뭐 윤리심판원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그 당 대표에게 휘둘리고 너무 정치적으로 하거든요. 네. 국민 눈높이를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활동을 해야지. 이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직책이지만은 사실은 이 국민들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이 뭐 지금 황정건이라는 사람 저도 모르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그 개인은 모르지만 이건 적절치 않다고 이제 그럼요. 느끼셨다는 거고 네. 저는 특히 김기현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지금 사실상 이제 이게 그 공표된 거거든요. 예. 4월 19일. 예. 어떻게 그래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의 단장을 맡았던 자를 윤리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거야.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전 지금 도대체 정치적으로 제가 이건 이해할 수 없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예. 된 지 한 달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뭐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무래도 지금 이 난국에 그 판사를 하시던 분이 네. 또 지방행정을 책임지셨던 분이 네.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않았어요. 원내대표 네, 하면서도 네, 보고 네. 저런 정치력을 가지고 이거를 당을 끌어갈 수 있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네. 뭐 걱정했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고 그런다니까 네. 뭐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어쨌든 이게 한 달 지났는데 지금 뭐 당의 지지율도 추락을 하고요. 이런 네, 거를 네. 보면 윤리위원장을 선임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네. 이건 정치력의 이게 부족이다. 아하. 큰 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제가 정보는 없습니다만 이런 윤리위원장 임명 소식을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대로 김기현이 와라 만나줄게가 될까 과연. 네. 저는 그 19일 약속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안 만나고는 차원을 넘어서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의관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당 차원에서도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예. 뭐 정치적인 뭐 그 예의라든지 뭐 인간적인 그런 그 도리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네. 그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예. 네. 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요. 지금 뭐 법률가 황정근 윤리위원장 임명되자마자 모든 언론이 이거는 김재원이를 윤리위에서 징계하려고 하는 포석이다. 뭐 이렇게들 보도하던데 김재원의 발언 다
아실 거고요. 네. 또 김재원 잘 아시잖아요. 네. 이게 윤리위에 지금 근신 중인데 스스로 자숙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저는 당 대표가 무슨 애들도 아니고 당 대표가 선출직 최고위원한테 근신하라고 이게 윤리위에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네. 우선 징계 지시를 내리는 것도 황당하고 네. 또 그걸 받아들여서 또 어린애처럼 근신하겠다고 하는 것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런데다가 이거를 윤리위에서 징계하겠다 그러니 네. 이게 좀 김재원이 징계받을 무슨 행동을 한 겁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미국에 가서 한 얘기, 네. 그 덕담이죠. 네. 덕담. 덕담이에요. 천하통일? 예. 예. 덕담이죠. 예. 그냥 그건 웃고 넘어가야 될 얘기죠. 그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예. 그다음에 뭐 교회 가서 한 예.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회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배 시간에 한 얘기니까. 네. 예? 그렇게 사실은 정치적으로라고보다는 상당히 종교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해를 네. 해야 될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김재원 그 최고의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 광운 목사와의 관계에 지금 티격태격을 네, 하고 이게 평지풍파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특별히 뭐 이거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정부에게도 난 도움이 안 되는 네. 이거는 긁어부스름이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네. 그동안에 되어지는 일 보면 뭐 홍준표 대구시장에 끼어들기 네.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든지 네. 뭐 또 뭐 엊그저께는 뭐 중진들을 모아놨는데도 그 비공식으로 얘기하든지 말든지 하지 또 그 얘기가 또 새어 나왔어요. 예. 그게 참 도움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난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냥 뭐 이런 유치한 그런 그 당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갔죠. 제가 이 김재현 사태를 보면서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 사이에서는 이보다 훨씬 심한 그 막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의 좌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는 안 한다. 네. 뭐 못할 말 한 거냐? 아니 뭐 당인이니까 이런저런 소리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이러고들 다들 뭐 뭉치고 가고 퉁치고 가고 네. 또 보호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냥 뭐 김재원 최고 그냥 누가 등 두드리면서 그 말 좀 오해할 만한 말을 했더만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참네, 긁어부스름이에요. 정말. 예. 네. 그리고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이제 중진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말이죠. 정강원 목사를 막 일제히 성토를 하고 당론으로 뭘 처리를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보니까 정강원 목사는 국민의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군요. 네. 그 전광훈 목사님과 국민의힘의 관계 네. 저는 조금 염려되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 태극기 집회 때부터 네, 시작해서 네, 네. 그 10월 3일 집회라든지 그 이전에 집회라든지 이런 걸 그때부터 시작해서 황교안 대표 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네, 말이 많았죠. 말이 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인데 전광훈 목사님하고 손을 잡았다가 놨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그래서 이쪽에 지지도 못 받고 저쪽에 지지 환영도 못 받고 네. 제 그런 꼴을 좀 봤습니다. 아주 어쩔 줄 나는 내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 그때부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전광훈 목사님의 그 태극기 네. 광화문 집회요. 그 운동 예. 예. 전광훈 목사님은 자기 이제 광화문 운동이다 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그런 그 우리가 평가할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어목했던 시절에 예. 그렇게 가열차게 노천 예. 광야교회. 예, 광야교회를 하면서 네. 밤을 새워가면서 비 맞으면 눈 맞으면서 네. 그 네. 무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비바람 눈보라 맞으면서 예. 그 문재인 정부하고 싸운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투쟁 과정에서 난 못 알겠어요. 투쟁 과정에서 정강훈 목사가 감옥살이까지 했잖아요. 예. 예. 나는 그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광훈 목사님의 그런 운동이 없었으면 정권 교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무서워서 맞대서 한번 싸맸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무슨 뭐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때 뭐 했습니까? 예.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나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전광훈 목사님 욕 못합니다. 네. 인정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촛불 집회에 맞서서 지금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나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정광훈 목사 광화문 운동에 그런 그 기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역할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건 국민의힘에서든지 우리 보수 자유 진영에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정광훈 목사님 조금 거칠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네. 네. 그거 보면 정광훈 목사가 재밌어요. 뭐 홍준표 시장이 무슨 욕자라는 목사다 뭐 이랬는데 네. 네. 정광훈 목사 자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문재인밖에 욕한 거 없다. 네. 김정은 욕하고 공산당만 욕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 주체사상 따르는 주체 그 종북 주사파. 종북 주사파들에게만 나 욕한다. 네. 아무한테나 욕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 욕해야지. 난 그 사람들 무서워서 욕 못하는데 욕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도 못하고 그러는데 야 그럼 저 욕을 해주는 거 보니까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욕을 예, 그럼요. 욕 먹을 놈 욕해야지.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그러나 또 우리가 전광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저도 뭐 대표를 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네.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대단했었던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보고도 뭐 광화문에 나오라 그러고 네. 그때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 모두가 다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끝까지 안 나가셨죠. 안 나갔습니다. 왜냐면- 왜 그랬느냐? 예. 당은 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정당과 이 운동은 시민단체는 다르다. 예. 정당과 운동은 다르다. 네. 광화문 태극기 부대, 태극기 그 세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역할이 네, 있고 네. 당은 당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네. 네. 다 우리가 거기 가서 매달리면 나중에 어떡하자는 얘기냐? 예. 당은 당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광화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든지 네.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당으로서의 그렇죠.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일치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 전광훈 목사 보고 자기들처럼 되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네.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음흠. 그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보고 우리처럼 돼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광훈 목사는 그런 요구한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양쪽의 예. 역할이 있는 거고 도와주겠다고 양쪽의 그런 그 역할을 하고 네. 그 자리를 서로 지켜서 네.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게 하고 네. 종북 주사파가 다시 정권을 찾지 못하도록 이 일을 막아서는 일에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병만 가지고 됩니까? 그렇죠. 육군단 네. 가지고 됩니까? 해군도 있어야 되고 공군도 있어야 되고 네. 육군도 뭐 탱크 부대도 있어야 되고 포병도 있어야 되고 네, 네. 포병도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보수의 보수 자유 진영의 이 진영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 같은 세력도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당 같은 당에도 당은 당이기 때문에 네. 가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네. 그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네. 당은 당대로 있는 거거든요. 예. 같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저는 지난 날들을 보더라도 보면 우리가 역할을 잘했다. 네. 광화문에서 태극기 세력은 태극기 세력대로 운동을 했고 문재인 정부와 투쟁하는 일을 했고 또 박근혜 탄핵을 저지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네. 당은 당대로 잘 그 자리를 지켜서 어떻든지 간에 4년 만에 우리가 5년 만에 네.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서로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의 역할을 서로를 평가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든지 네. 간에 이거는 보수 우리 세력을 진영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그 양쪽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예? 우리 보수 자유 진영은 지키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양쪽 예. 다.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서로 어떻게 협력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2016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자는 이 촛불 종북 주사파 세력에 맞서서 이제 우리 태극기 세력이 그 탄핵 반대 투쟁을 할 때 이제 광화문에 태극기
이 세력이 이제 모였잖아요. 그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셨으니까 당 대표니까 네. 당 대표가 직접 여기 나와서 함께 하자라고 엄청난 압력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이제 안 나갔어요. 끝내 안 나간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당과 시민단체 활동이 섞이면 안 된다. 네. 서로 역할 분담은 해야 되지만 네. 그러면서 그때 소속당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그럼요. 막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김진태, 예. 이인재, 김문수 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내가 격려했습니다. 네, 네. 나가라. 네. 개인적으로. 그러나 당 이름 걸고는 못 나간다. 네. 제가 그렇게 당을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그때는 내가 많은 욕을 먹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저는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은 정광훈 목사가 거의 매주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지역 일정 때문에 아마 자주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뭐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퇴진 촛불을 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한 맞대응을 거의 못하니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 이래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정광훈 목사와 그 광화문 세력들의 역할과 국민의힘의 역할이 서로 잘 보완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싸움 양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싸움을 건 적이 없어요. 네. 도와주겠다 그러고 200석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좀 제대로 하라 그랬던 거지. 야, 한판 붙자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목사 손절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당론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싸움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제살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제살 떼내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게 있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 뭐 소위 시민운동, 뭐 대중운동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네. 당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다릅니다. 음. 대중 집회에서는 과격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선동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대중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성격상. 그렇죠. 그러나 당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예? 당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참 안 되는 언어가 많죠. 이제 광화문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당에서는 그대로 사용 못하죠. 네. 그렇다고 당에서 사용한 언어를 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그건 대중 집회가 안 됐죠. 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자기 기준에서 나는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광화문에서 하는 말이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욕일 수 있을지 모르죠. 과하다 그럴 수 있어. 거칠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죠. 네. 그러나 뭐 그런 그거는요. 예. 저 종북 주사파들이 촛불 들고 한 그 망언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약관이에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역할을 서로 인정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나는 전광훈 세력을 손절한다? 그러면 예. 뭐 어떤 분이 그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자유한국당 지금 뭐 국민의힘의 지금 책임당원 중에 정광훈 목사 세력이라고 하는 네. 뭐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6, 7%가 된답니다. 네. 네. 뭐 잘라내고 총선 치르겠어요? 음. 덧셈 정치를 해야지, 뺄셈 정치를 하면 되게, 그러잖아, 지금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앉았는데, 국민의힘이. 저기 수도권에서 전멸이죠. 예. 6, 7%를 만약에 빼기를 하자면. 전멸이죠. 예. 그러고 나는 그래도 뭐 촛불 집회가 뭐 윤석열 탄핵을 해치고 맨날 데모하고 뭐 용산으로 행진한다고 그러는데, 네. 난 그래도 안심하는 건, 그 뭐 경찰이 맡겠어요? 군인이 맡겠어요? 네. 난 그래도 안심하는 건 전광훈 목사. 나는 믿고 안심하고 집에 있어요. 예. 전광훈 목사 이거 막아주겠지. 네. 국민의힘 사람들 막아요, 그거? 가서? 네. 못 막죠? 못 막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건 뭐 불행한 일이죠. 네. 예, 물리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 불행한 일이, 현실적으로 주사파들이 그걸 하니, 네. 여기서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가 아까 끼어들게 했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당 상임고문직에서 이제 해촉이 됐습니다. 그러자 왜 엉뚱한 데 화풀이 하냐 그러고. 아니
자기가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왜 자꾸 중앙 정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그러냐? 지방 행정이나 잘하지. 예. 나보고 상임고문 줘가지고 그거 줄 땐 뭐냐? 중앙 정치 얘기하라는 거 아니냐? 이거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미안하다. 지방 행정 잘하게 그럼 상임고문은 해주겠다. 짐을 덜어드리겠다. 중앙까지 신경 쓰시지 말고 지방 행정이나 잘해라. 이러고서 지금 짐 덜어주는 일인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뭐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예. 홍준표 대표 저기 시장이. 또 그건 김기현 대표가 또 상당히 배려심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 고충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 홍준표 대표 시장이 대구시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예.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을 맡겨줘가지고 예. 할 수 없이 중앙 정치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구나. 이걸 짐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얼른 해촉을 했더만. 그거 하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홍준표의 얘기 중에 보면 예. 아니 직전 대표 그러니까 대표를 지낸 사람은 당 상임 고문으로 그 관례적으로 위촉을 하고 그렇게 의견도 구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근데 임명진 위원장님 당 상임 고문 위촉됐다는 소식은 내가 못 들었는데 저도 비상대책위원장 지냈으니까 이제 대표를 지낸 셈인데 상임고문 위촉한다는 말을 또 아마 나도 교회 일이든지 다른 일에 바쁘니까 아마 이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배려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임고문은 그만두고 내가 김기현 대표한테 내가 이 자리를 비워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한 달이나 됐는데 어떻게 당의 원로나 사회 지도자는 한 번도 안 만납니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 국민의힘의 문제예요. 그러고 자리나 하면 몰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어른들 말을 왜 안 들어요? 이게 참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밖에 많이 있고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보다 경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안 그렇지만 우리 원로들 중에는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저거 쟤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면 저거 안 되는데 이런 혀를 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하고 앉았고 정치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어른들 말 좀 들으면 옛날에 자다가도 어른들 말 들으면 또 가라 더 먹는다는 말 못 들었어요? 잘해야지. 나이 먹는 거 괜히 먹어요? 다 돈 들여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먹는 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따져보니까 1년에 몇 억 들어요? 한 달 더 먹는데. 위원장님. 미국이 주요 국가 우방 국가들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영상이 이제 SNS에 올라갔는데 또 그중에 또 일부가 왜곡됐다, 수정됐다, 장난질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나라마다 좀 반응은 다른데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미국과의 외교 관계 차원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든 이제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마무리가 될 부분은 그것대로 있지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도감청 당했다지.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도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청한 문제. 주사파 국회의원 중에 처음 한번 마음에 드는 말 하나 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만. 그거 문제 삼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우리는 안 합니까? 난 잘 모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해서든지 누구 어디에 대해서든지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 알고 싶잖아요. 일본에서 무슨 얘기하는가? 미국에서 난 할 수만 있으면 미국 백악관도 도청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 국정원이 휴민트는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 그런 일이나 생각하고, 아니, 그 예. 국정원이 뭐 하는 거, 그거 전문으로 하라고 세금 많이 써가지고 하는 기관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국이 당연히 궁금하니까, 하려니 생각하고, 미국이 또 관심을 가지고 도청하는 정도 되면 미국이 그래도 의식 없는 나라 아니겠어요? 저기 무슨 뭐 아프리카 어떤 국가 도청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그 민주당 국회의원 누군지 난 모르지만은 예. 그 발언 만 한 번 했더만 어허. 그걸 왜 문제 삼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 뭐 기자쯤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거 몰라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요? 문제 삼는 게 창피한 얘기죠. 네. 아니 어디 뭐 영국이나 뭐 불란서나 이런 데서 문제 삼아요? 아이 그거 잘못된 거라 이러고 말지. 그렇죠. 우리는 예. 해당되는 거 아니라 그러고 말지. 아니 그걸 왜 들켜서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러면은 더 뭐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 예. 속으로. 예, 예. 또 우리도 뭐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해야지. 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고 신문에 날 일입니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일입니까? 예. 세상에.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지. 뭐 그러면서 정치를 해요? 그러면서 언론 기자예요? 에이. 난 참 그걸 보면서 저거 참 수준 낮은 사람들이다 저거 말이지. 응? 예. 이재명이도 한마디 했더만 뭐. 참, 당대표. 아니 저도 무슨 뭐 CCTV 달아놨다면서 시장실에. 아니 그거 왜 그래 뭐. 그거 가짜래요? 그거 가짜긴 가짜지만 그거 달아놨더만. 그거 뭐 하려고 그래? 응? 누가 왔다 가나 뭐 무슨 말 하나 다 담아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뭐 의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그거는 의뢰 그러려니라 국제 관리고 통상적인 일이고 네. 옛날에 무슨 삼국시대에 싸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신라에서 첩자분 해가지고 백제 네. 그 참모회의 하는 거 예. 또 감청은 아니지 그때 엿듣는 거지. 그렇죠. 근데 뭐 도저히 못했다더만요. 예. 백제 사람들을 작전회의 하는데 그 거시기해가지고 거시기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암호지 암호야. 그거 못했다더만 예. 해독을 못했다더만 해독을 못했다. 신라 때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예. 우리끼리도 하는 일인데 그거 뭐 미국이 하죠. 우리나라가 예. 또 대단한 나라니까 네. 뭐 윤석열 정부 내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 알고 싶겠죠. 네. 그래 알고 싶겠지 이러고 넘어가야지. 그 역술인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실 관저를 육군참모총장실은 안 된다. 육군참모총장 관저는 안 된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 청사로 옮겼다는 식의 의혹을 김정대, 김어준, 부승찬 뭐 이런 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책을 써서 막 제기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경찰이 한 달 동안 이거 CCTV 영화 한 2,000편에 해당되는 영상을 다 봤답니다. 그리고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딱 봐도 표가 날 만큼 외모가 일반인과 좀 다르게 특이한데 흔적도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결국은 이 수사 CCTV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낭비, 이 역량 낭비 이거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대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야당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그 조상의 묘에다가 그거 묻어놓은 건 돌 묻어놓은 건 뭐야? 그걸 왜? 그건 종문에서 했대는데 종친. 그건 뭐예요 도대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고로 네. 뭐 그 내려오는 그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 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야단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무슨 풍수 이런 걸 통해서 이 산과 강과 바다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그걸. 지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걸 지셨는가 그 알아보는 게 풍수질이 아니에요. 풍수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이 되는 것 같으네. 근데 이거 보세요. 너무 재밌는 거는 내가 이제 장리 침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옛날에 산소를 썼어요. 네. 예? 산소를 썼는데 그 지관을 그 뭐 장로 이런 사람들도 지관을 데려다 묘자리를 봐요. 그래요? 그런데 그 거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 이 중에 닭 띠인 사람은 다 물러나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닭 띠거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물러나면 누가 침례를 해?
학원 예배는 누가 드려? 그런데 또 가가지고 학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몇 시에 해야 된다고. 직관이야. 시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예. 예, 뭐 다른 목사들은 아마 싸움 그러면은 해드는 사람이 있을지 그렇죠, 모르지만 그렇죠. 나는 예. 되게 존중해요. 그거에 대해서. 예. 예. 얼마나 인간들이 좀 뭐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저런 네. 거라도 믿어야 되는 거구나. 아니 저기 신문마다 한겨레 예. 신문하고 국민일보 빼놓고는요. 네. 오늘의 운세가 다 나요. 네. 그것도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낼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누군지 모르지만 대통령 관저 옮기는데 예. 용하다는 사람 데려다 이거 어떠냐? 예. 그런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웃고 nen겨야지. 그걸 뭐 무슨 뭐 CCTV를 뭐 몇천 건을 국력 낭비고 코미디지. 그냥 웃고 말하지. 아니 궁금하니까. 수염도 뭐 잘생겼더만.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한번 뭔가 보는 것 같으니까 데려다 한번 본 건데 참 그랬구나. 그러고 말아야지. 그걸 뭘 지금 뭐 그럽니까?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근데 그 고소가 들어오니까 조사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도 뭐 고소랍니까? 대통령실에서 고소했다면서요? 예. 그 대통령실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이야. 다른 거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럼 뭘 고소하고 그래? 에? 에이 사람들 참. 자, 웃고 넘어가야 되는 일인데. 저 민주당 얘기 좀 나 외국에서 보면 참 저 대한민국 참 재밌는 나라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다 또 고소하고 그걸 또 경찰이 수사하고 예. 그게 참 되겠습니까? 네. 전당대회가 돼 버렸어요. 아, 예. 예. 그 옛날에는 우리 보수가 네. 돈을 좋아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쩌떼기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쩌떼기 해가지고 전당대회도 하고 대통령 선거 오기도 예. 하고 그랬는데 네. 그 아주 안 배워야 될 거를 또 이 좌파가 배웠어요. 또 이게 말이자면. 예. 그래서 뭐 일단 돈 문제하면 전부 좌파예요. 근데요. 네. 좌파들이 돈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자마자 진짜 돈에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좀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강남에 알뜰한 한 채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달러가 미국 제국주의 돈 아니에요. 그렇지. 예? 좌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예, 보는 족족 예, 불태워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북한에 가면 제일 대접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예. 잘 수사를 아니 근데 해서. 이것들이 정말 대놓고 뿌린 것 같아요. 네. 거의 돈 살포 수준으로. 그거는 이해찬이 믿고 그랬을 거예요. 이해찬이가 예. 30년 짓고 논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30년 동안은 까딱 없을 거다 이거.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이건 사건도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30년은 까딱 없어. 공소시효 지나고 그러니까 예. 맘 놓고 했지 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든지 이런 데는 안 하는 거는 정권 뺏겨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홍구멍을 몇 번 났거든요. 안 하지. 그러니까. 네. 예. 자, 이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하도 웃었더니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이게 이렇게 이런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우리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고 계세요. 너무 피곤들 하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한번 좀 웃어 보시죠. 예. 네. 예. 뭐 재밌는 게 없어요. 웃음거리가 예. 지금. 그런데요, 위원장님. 예. 이 국회는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높아야 된다, 공천도 뭐 잘해야 된다, 그래야 총선 이긴다 그러는데 네. 나는 그거보다 정말 총선을 꼭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국회 개혁이에요. 국회 개혁이요. 국민 여러분 표 주세요. 국회의원 당선시켜 주세요. 우리 당이 과반수 넘으면 네. 이거 다 국회의원 수 줄이겠습니다. 어. 월급 내리겠습니다. 네. 보좌관 수 줄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이거 확실하게 공약을 하고 우리 당 과반수 주세요.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다. 예. 이러면은 나는 막대기 세워놔도 당선될 거로 생각해요. 국민들이 그만큼 절실해요. 진짜 국회에 대해서. 예. 이거 뭐 어떡하냐. 나 오늘 택시 탔는데 예. 저기 저 국회의원 뭐 욕을 얻으면 나 여기서 옮기지 못하겠어요. 저자들 저기 저 휴전선 근처에다가 국회의사당 옮겨야 된대요. 공산당하고나 좀 열심히 싸움하게. 싸움 잘하는 놈들 왜 휴전선에 배치해지 여기다 넣어두느냐요. 싸움질들이 나오고 앉아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더라고. 예. 화장장도 옆에 지어야 돼요. 뭐 이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싸움하다 죽을 테니까. 즉시 서울 같은 데 데려다가 화장할 것도 시키지 없고 말고. 거기서 화장해서 뿌려야 된다고 또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우리 국민들이 이게 너무 이게 사무쳤구나 이 국회에 네. 대해서 예. 이건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공약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우면 예. 무조건 과반수 한다고 저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요. 예. 국회의원은 이제 지금은 이제 공약이니까 제시할 수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몇 명으로 줄이겠다. 예. 국회 보좌관, 비서관, 인턴 모두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줄이겠다. 근데 그렇죠. 모두 5명인데 예. 모두 9명인데 예. 5명으로 줄이겠다. 뭐 5명까지나 해요? 아니 그래도 3명이면 돼요. 3명 세 명을 할까요? 왜냐면 전문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문의원. 협상하시죠. 4명으로. 예. 그렇게 해서 줄이겠다. 예, 근데 특권이 한 180여 개가 있다고 장기표 대표가 지금 그거 특권 철폐 국민운동 시작했거든요. 그 특권 중엔 진짜 찌질하고 조잡한 특권들 있어요. 네. 요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서명해야 돼요. 예. 후보자가 서명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제가 이번으로 끝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중간에 뭐 소환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요. 예. 난 이거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난 또 좌파가 들을까봐 걱정이구만. 그런데 예. 그러면은 이번 총선 이겨요. 그렇지 않고 뭐 공천 아무리 잘하고 예? 네. 뭐 아무리 뭐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도 이거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총선 그렇죠. 전략은. 예. 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릴게요. 고 박사님,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국회의원들 급여 없는 순수 봉사직으로는 할 수 없을까요? 아 이거 그렇게 하면요 도둑질이에요 뒤로.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돼요. 먹고 살 만큼. 예, 옛날에 우리 지자체 그 명예직으로 다 명예직으로 잘했으니까 예, 부패가 심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주고 단속해야 돼요. 그럼 최저임금 주면 될까요?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줘야지. 그래도 큰 배찍값은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뭐 다 얘기했어요. 총선 승리 전략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 좌파들이 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리고 제발 이 전광훈 목사님하고 국민의힘 저런 유치한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되고 홍준표 시장님 열심히 핵지방 행정하시고 조금 좀 국민들 요새 경제도 어렵고 힘들어요. 예? 다들 힘들어하고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좀 정치하는 분들이 좀 속색이지 말고 가져 죽겠는데 좀 잘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부탁해요. 아니, 위원장이 한 말씀 부탁하면 책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더니 이 공산당 선언을 좀 저도 꼼꼼하게 다 읽었습니다. 예, 다 읽고서 제가 마지막 내린 결론입니다. 하여간 이 책 꼭 참 좋은 건데 오해 안 하는지 공산당 선언에서 예. 그래서 고성국 언제부터 공산당 됐는가? 변절했나 그러고. 예, 네, 임형진 위원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